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임명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파국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임명장을 수여한 뒤에 청와대에서 간단하게 자리를 했는데요. 각 장관, 새로운 장관들에게 한 말씀씩 하셨어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는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남북관계만 별도로 발전시키기는 어렵고 국민과 발맞춰 가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남북관계가 더욱 탄력을 받는 그런 선순환 관계에 있으니까 잘 조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 입법활동 많이 했지 않느냐.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성과를 보여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두 장관은 절대 안 된다고 자유한국당 반대했는데요. 결국 임명을 강행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이 이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독재 역사를 새로 썼다.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크게 반발하면서 파국을 경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검증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감정만 있는 임명이었다라고 비판했고요. 정의당은 장관 임명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국회 소집이 됐는데 첫날부터 여야는 이 부분을 놓고 크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철 국무위원회 임명. 임명장 박영선 국무위원회 임명.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 능력 그리고 또 정책 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박영선 그 장관님은 고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각별하게 그런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님은 과거에 또 남북 협상에 참여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이미 드러난 의혹과 위법 사항만으로도 장관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주민에게 고급 중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해놓고 선관위에는 저하고 밥을 먹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밥 먹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자격 장관 임명 강행을 지금이라도 재고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인사를 발탁하고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청와대 인사 라인을 문책하고 또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한국당이 그간 제기해온 문제는 물론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행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훼손하는 것에 몰두할 시간에 민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합니다. 예, 먼저 보수 쪽 패널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황장수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예상은 했지요. 아마 임명을 강행할 거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양쪽의 분위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하락 국면입니다. 역대 아마 집권 후 역대 가장 지지율이 낮은 국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방향성은 보이는데요. 이제 역대 정권들이 보면 지지율이 하락하면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 실용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서기도 했고 또 더 강공으로 가기도 했는데 집권 2년 차를 넘어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저는 필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관계나 지금 안보 문제, 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했던 어떤 이 문정권의 방향성을 좀 수정하고 예. 이렇게 옆에서 보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틀린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쯤부터 총선 앞에까지 좀 수정해 가면요.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저는 이 정권이 직진, 강공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비난이나 비판들이 이렇게 쏠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예.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 하락의 방향성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것은 초반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70, 80%의 지지율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고 앞으로는 40%를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예. 30% 떨어졌을 때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될 텐데요. 이 직진 강공 DNA로 간다라는 거는 앞으로 내년 총선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발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예. 예상하시는군요.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황 소장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일정 정도는 동의하면서도 일정 정도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바로 직진 DNA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뭐 하기 위해서 예. 이미 예상했던 그런 어떤 반대가 예상했던 인사를 가감해 한 것이고 예. 청문회 채택이 잘 안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한 인사였다는 의미에서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다선 의원으로서의 자기 무게감을 가지고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중소기업의 애로를 들어주는 형태에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스탠스와 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이미 남북 관계라든지 안보 문제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핵심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박영선 후보에게는 좀 기대를 걸을 필요가 있다. 물론 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박 후보가 그동안에 문정부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말하자면 수정이라든지 그 진로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좀 가감하게 주장해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예. 싶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특별히 능력을 잘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야당의 강력한 반대는 능력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능력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2기 내각을 사실은 바꾸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아무래도 경제와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인 것 같아요. 예. 실제 남북 관계 개선은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서 지금 주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 또 경제 문제는 그동안 여러 방법을 썼지만 실패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조금 반대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서 성과를 내보겠다. 그래서 장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밀고 나간 것에 대해서 당신들도 좀 무슨 뜻인지 알아달라. 성과를 내달라. 이런 예. 의미로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뭐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할 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다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궁금했던 것은 리얼미터에서 예. YTN에서 의뢰한 것이 이제 이때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예. 5일 실시해서 8일 오늘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장관 인사 책임론과 관련해서 조국 조현우 경질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45.8% 저거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확인한 바로는 50.1% 정도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 국민들이 생각보다는 이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야당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좀 안 됐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역시 국민들도 똑같이 그런 경제나 남북관계 개선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여드렸던 화면은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네네. 조사했던 여론조사인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조사인가요? 예, YTN에서 이제 그 5일날 실시해서 8일날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50.1%가 지금 그런데 인사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실 때는 예.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관련해서 우리가 이 밝혀야 될 사안들이 아주 많거든요. 네. 아주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화면에 저렇게 다 나가니까 괜찮은데 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 하면 또 공표해야 될 게 많으니까 미리 귀띔을 해주시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임명 강행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예. 것 같습니다. 좀 황장수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한마디로 캠코더는 영원하다. 대선 캠프, 또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신뢰를 준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실제 통일부에 그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된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통일 정책의 기한자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그 기획자가 이제 전 장하성 실장이었던 것처럼 통일 정책의 모든 어떤 그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코드에 맞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의도가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 남북 관계뿐만 아니고 한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잘 어떻게 보면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 김현철 장관이 기존에 했던 보여왔던 그런 생각에 비춰봐서 과연 이 현재 특히 남북 관계가 남북 관계를 넘어서 북미 관계가 좀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어떤 악교처럼 큰 어떤 흔들림을 붙여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한미 관계를 흔들리는데 그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그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이른바 대기업 저격수란 그 이름을 높여왔습니다. 근데 대기업을 저격했다고 해서 중소기업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지율도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에서 얻었던 표 41% 정도의 지지율로 보이고 있는 한마디로 80%에서 거의 절반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예. 이와 같은 그 선택을 했는 것이 과연 다시 한번 이 지지율을 반등해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지지율 하락을 가속시킬 것인지 네. 결국 그 선택은 본인이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의 공식 시사 만평가 차명진 의원은 오늘 어떤 그림으로 인사를 하셨습니까? 글쎄, 저는 일찍이 문 대통령이 예. 박영선 후보자와 김현철 후보자를 임명할 거다. 예.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문 대통령은 본인의 그 스승인 노무현 대통령하고 스타일이나 기반이 달라요.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 세력을 읽어서 사실은 이제 대권을 장악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좀 성격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렇게 허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상당히 어떤 이렇게 좀 세력에 얹혀서 정권을 장악한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딱 반토막 났을 때 대연정이라는 걸 제안해요. 예. 그래서 이게 내 기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통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야당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하고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예. 물론 실패했지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뭐 아직 높지만 초기에 비해서는 반토막 난 거거든요. 80%에 비해서는 40%.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름대로의 성격과 지지 기반 때문에 계속 오히려 그 영역을 넓히기보다는 영역을 좁혀서 좀 농성전 비슷하게 자기 편끼리 좀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어떤 임기 후반기를 좀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분명하게 이제 내분도 없고 일정한 부분 좀 버틸 수는 있겠으나 예. 이럴 경우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종욱 교수. 네, 일단 뭐 이번 인사의 핵심적인 건 경제와 평화라고 얘기하면 저는 박영선 장관, 그다음에 김현철 장관 이 두 사람이 중심적인 인물인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의 진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탈락을 시켜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고 예. 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약간 찬성이 높은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하자도 없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의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임명을 철회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 임명을 철회할 근거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미 인사 과정에서 자진 사퇴나 임명 철회 방식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문 정부가 제시한 실태 배제 원칙도 해당하지 않고 국민 여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벤처 업계에서 임명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김현철 장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김현철 장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성 냄비를 만들어냈던 과정에서 관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200만 킬로와트 송전 문제에 관여를 하면서 소위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들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를 보고 그런 성과를 통해서 검증하면 된다. 단 여하간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어도 많은 난맥상들을 보였던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청와대에서 저 상응하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정도의 정성들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